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톡커피 김일환 단장입니다. 오늘 9월 4일인데 지수가 급락하고 있죠. 오늘부터 앞으로 추석 전까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제가 오늘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미국 증시 급락,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좀 살펴보고요.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등 많이 반등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 추정 거치고 있는데 바닥 잡고 상승했는지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보고요. 특히 대왕고래 테마주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인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종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자, 오늘 미국 증시 보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626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이 577포인트 하락했고 S&P가 119포인트 하락을 했죠.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를 이끄는 3대 축이 뭐냐? 물가, 성장, 고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알겠죠. 자, 특히 이 성장 부분에서는 빅테크 엔비디아가 실적을 호조시를 보였지만 기대치에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 급락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당분간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는 하향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성장 2분기 그 성장치가 GDP 성장치가 3.0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 성장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고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 물가 한번 볼게요. 이제 물가 지표를 지금 방금 제가 좀 캡처를 받은 건데, 자, 이 보세요. 지금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가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지금 8월 말에 발표된 물가 지표가 지금 3.0 이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4월 달에 3.3이었죠. 그리고 5월 달에 3.2였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3.0이었고, 7월 달에 3.0이었어요. 그죠? 매월 물가 지수가. 작년 볼까요? 작년? 작년에 물가 지수가 지금 9월 달에 3.7이었고,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달에 3.6이었습니다. 11월 달에 3.4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지막이 314 나왔죠. 그죠? 이전이 314.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2.6이었고, 이전에도 2.6이었어요.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지수거든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핵심이 2.40이었어요. 이전이 2.5였어요. 더 낮아졌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딜 뭘 보게 되냐면 PC 물가 지수죠. PC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최근이 123.88, 이 앞전이 123.19. 이 부분은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거의 박스권 내에서 보합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144.67. 그러니까 이제 앞전이 144.53. 거의 박스권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향 안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뭘 보냐면은 미국의 이제 제가 물가 성장 고용인데 이제 고용 부분이 나왔어요. 고용이 지금 이번에 미 8월 실업률이 얼마가 나오냐? 7월 달에 4.3이었거든요. 예상치는 지금 4.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9월 이제 8일 날 우리나라 시각 9월 8일 날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것은 ISM 소비지수라고 하는 이 ISM 소비지수가 5개월 연속 그 위축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런 흐름 때문에 미국의 그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가를 급락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사실상 이게 미국의 지금 오늘 다우지수 차트거든요. 미국의 시장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다우지수가 여가 있잖아요. 여가 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41,500 최고치를 지난주에 찍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조정. 따라서 미국 시장은 이 4만 포인트까지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우지수가. 이 4만 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야 오히려 투자 심리도 안정되고 이 앞전에 이 다우지수가 38,500까지 빠졌잖아요. 38,700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9월 변동성 장세에서 여기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39,000에서 38,500선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해도 미국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그렇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선 조정을 좀 받았어요. 나스닥 지수는 18,600까지 갔다가 오늘 17,100까지 왔죠. 이 앞전에 15,800까지 빠졌거든요. 따라서 이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16,000 초반, 16,000 초반, 16,000 선에서 16,000 초반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해야 미국의 투자자들이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일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9월 17일 무렵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심각하다고 보게 되면은 0.5, 0.25. 만약에 0.25를 내리게 되면은 주가는 또 한번 출렁할 수 있겠죠. 따라서 0.5 정도가 내리게 되면은 아마 미국 경제가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장, 이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성장 지수가 3.0으로 계속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 지수가 안정을 보일 것이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오늘 자금 시장 동향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101 아무 이상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835 안정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42원 1325원대에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상 궤도에 가고 있다. 그리고 엔달러 145엔 얼마 전에 132엔대까지 떨어졌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평균 가격으로 좀 전환했기 때문에 이 자금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수계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뭐냐? 첫째는 미국 증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주도주가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9월 달에 증시의 변동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이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 둔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우 나스닥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고 관망세로 전환했어요. 따라서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금투세 논란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늘 12시 45분 현재 코스피에서 5,400억 순매도하고 있고 지금 선물에서 4,900억 순매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75포인트 빠지고 있죠. 기관도 4,90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선물을 7,400억 사고 있지만 현물 외국인이 5,400억, 선물 5,000억 팔고 있죠. 따라서 이 일자별로 보게 되면 일자별 추세 보세요. 지금 일자별로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코스피에서 현물을 지금 팔고 있어요. 쭉 보세요. 팔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물도 한번 볼까요? 선물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팔고 있어요. 계속. 최근에 좀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과정 반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로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지수가 그래서 하향 조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 지금 오늘 74,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늘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삼성전자 지금 7만원대 가고 있죠. 7만원대 가고 있고 지금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완전히 일봉 차트가 지금 하향으로 좀 빠졌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일봉. 지금 오늘 거래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65,000원 선까지는 삼성전자 하락 포인트를 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하이닉스도 지금 156,000원인데 하이닉스도 오늘 어떻게 보면 15만원까지 하락 포지션을 열어놔야 된다. 15만원 전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이 22년 9월 15일, 그러니까 약 2년간이죠.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3억 5,10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역시 2년간에 걸쳐서 2,388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종목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제가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당분간 올라간 이유는 없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되고 있냐? 테슬라 오늘 9월 4일 날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바닥 잡고 방향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엄 다 반도체 급락하는 와중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오늘 42,200원 나오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보십시오. 지금 LG 솔루션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왔잖아요. 오늘 눌림목 조정 거치고 있지만 LG 에너지 2차 전지 섹터의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 특히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대장주를 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45만 원까지 앞으로 시그널을 좀 열어놨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삼성 SDI 오늘 35만 9천 원 정도 나오고 있죠.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35만 8천 원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 SDI도 GM과 내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 SDI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40만 원 언저리까지 빠르게 지금 단기 낙폭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언저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좀 좋습니까? 2차 전지 섹터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저점의 터널을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도체가 작년 가을부터 선행해서 움직였듯이 2차 전지도 테슬라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주고 있고, 따라서 2차 전지가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바닥 잡고 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굳건하게 좀 잡고 있어야 되고 핵심주, 대장주로 압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관심주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5만 지금 오늘 9천 원 저는 움직이고 있죠. 오늘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지금 5만 8,500원 가고 있고 거래량 135만 주 나오고 있죠.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일봉 보시게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주봉에서 일봉에서의 저항선은 없어요. 정배열이 됐어요. 일봉에서는 저항선이 돼서 정배열이 돼서 돌파를 해버렸고 주봉에서는 지금 5만 9천 원대 이상의 9,500원대 안착을 하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넷은 주봉에서도 이 저항선이 없어요. 그리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에서는 역시 정배열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포스코 인터는 5만 8천, 9천 원대만 넘어버리면은 이 저항대가 없고 바로 7만 원대를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목할 흐름은 이 거래량이 좀 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그동안 거래량이 좀 하락했다가 오늘 거래량이 늘고 있는 흐름으로 봐서는 매우 좋은 대왕거래 테마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가 이 대왕거래만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왕거래도 가고 있죠. 대왕거래 테마 아직 켜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국내 참여사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재료가 나와 있고요. 어제 지금 장 마감 이후에 탄자니아 광산 투자 해서 전기차 흑연을 연간 123만 대분 확보했다는 기사를 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목표가를 증권사에 높이고 있어요. 2025년 이후에 내년이죠. 영업이익이 더 좋고 내년부터 2027년 수익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 물량이 1.06밖에 안 돼. 이게 186만 주 정도의 신용 물량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지금 58,400원, 500원 나오고 있고 주가가 지금 7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78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 흐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고 있다고 보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강력하게 수급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현재 수급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외국인이 매주 매도 포지를 확 줄였어요. 그리고 오늘 기관이 13,000주 정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3,000주 사고 있고 오늘 13,000주 사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오전 한때 5만 주 이상 팔다가 오늘 13,000주 정도로 좀 순매수로 좀 돌아섰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일을 좀 낼 수 있다. 앞으로 일을 낼 수 있고 이런 불황기 때는 이렇게 가장 핵심주, 새롭게 테마주, 이런 순환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 금리 인하 시까지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매월 발표되고 대선 후까지 변동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GDP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섹터나 핵심 대장주가 저점 높이기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밸류업 지수 9월에 오픈한다고 그러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2개 지수를 검토 중인데 이것은 좀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밸류업 지수가 9월 달에 오픈이 되면 기업 가치 재고 종목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외국인이 시장을 이렇게 관망하고 있고 매도 매수를 좀 조정하고 있으면 결국 배당, 주주가치, 자사주 소각, 정부가 밸류업을 육성하는 종목군 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주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KB증권 많이 올랐죠. 메리츠금융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증권주에서는 한국금융주주, 그 다음에 삼성증권,
뭐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 삼성, 화재 등등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안 좋아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4분기 내내 밸류업 방향성 예고한 기업들이 있어요. LG전자, LG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4분기에 앞으로 우리 회사가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 종목군들 중심이 앞으로 이제 은행, 증권, 보험에 이어서 이 후발주들이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앞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고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잦은 매매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아까 저기 얘가 했던 핵심주로 압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등락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표를 보게 되면 GDP가 성장하면 주가는 반드시 회복하더라.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식은 비전, 성장성,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면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같은 시장 반드시 있습니다. 급락 시장 투자하다 보면 급락을 만나게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핵심주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스토커피 김단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